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롯데그룹 2020년 하반기 기출 부분에서 언어 논리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미 문제는 찾아보셨고 받아보셨고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문제 구성은요. 1, 2, 3번은 단어의 추리라고 낱말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 5, 6은 경우의 수를 찾는 논리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4, 5, 6번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 5, 6번 풀 때는 좀 진정하고 옆에 종이 한 장 두고 한번 천천히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 2, 3번은요. 다음 제시된 단어의 대응 관계가 동일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단어의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뒤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유명 스타, 우리 알고 있는 유명 스타와 무명 어때요? 그렇죠. 반의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과 반의 관계에 있는 낱말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호, 이무기, 도마뱀, 불사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무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반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화살과 촉입니다. 포도와 땡땡이네요. 화살에 화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화살과 이렇게 할게요.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화살과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촉은요. 전체와 부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포도 안에 있는 부분은 가시? 가시가 포도 안에 있을 이유는 없죠. 식물, 씨, 과일. 식물이나 과일은 오히려 그 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씨가 포도 안에 들어가는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단어입니다. 정답은 3번 찾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성기다와 빽빽하다의 관계를 통해서 앞의 단어를 유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성기다라는 뜻은요. 물건 사이가 뜨다, 이렇게 성기하다, 성기다라는 의미이고요. 빽빽하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 반대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거, 여유가 없어서 조금 빠듯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시들하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들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에 차지 않아 내키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에 차다, 흡족하다라는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 마뜩하다는 제법 마음에 들만하다라는 의미. 정답 1번 찾고요. 하잘 것 없다는 시시하여 해볼 만한 것이 없다 또는 대수롭지 아니하다. 시쁘다라는 의미는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시들하다. 오히려 동의어 관계이네요. 동의어가 아니라 유의어 관계이고요. 아니 꼽다라는 것은 비위가 뒤집혀 구역날 뜻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정답은 반의 관계에 있는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혼자 푸는 거하고 이렇게 문제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서 풀 때 저도 약간 이제 버벅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푸는 방식과 저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L사의 영업팀 팀장은 팀원들의 근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업팀 직원 A에서 F의 출근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의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므로 모두 다 참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루어져 나온 결과, 즉 누가 먼저 출근했는지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1, 2, 3, 4번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들이 조건들이 거짓일 리는 없다라는 거 하나 알고요. 단 A에서 F의 출근 시각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간다라는 거죠. 먼저 출근한 사람만 늦게 출근한 뒷사람의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었을 때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조건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여러분과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길게요. 1번 조건입니다. 자, 이 C는요, 2보다 먼저 출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순서는 아직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그냥 C 다음에 2가 출근했고요. D는요, A, B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보다 D가 먼저 출근했습니다. A와 B 누가 먼저 왔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할게요.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는요, A가 도착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출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요,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직전이니까 이 A이거나 혹은 A, E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번입니다. 이는요, F보다 늦게 출근했지만 꼴찌는 아니다라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E입니다. E가 자주 언급되네요. E는 F 바로 다음에 출근했지만 꼴찌가 아니니까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냥 동그라미로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5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F는 B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는요, 한 몸입니다. 누구? F 다음에 바로 B가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조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순서를 바로 잡을 건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잘 언급되는 거, 그렇죠. 조금이라도 많이 언급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이 중심으로 한번 순서를 바로 잡아 볼게요. 이를 중심으로 보면 주어진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 네 번째 조건으로 F 다음에 E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F 다음에 E 앞에 오기 때문에 F, E 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조건으로 F 다음에 바로 온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F, E 이렇게 꼴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늦게 출근했다라는 것만 했지 바로 직전 직후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하, 4번과 5번 결과로 F, B, E고 꼴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벌써 4명이나 자리가 잡아집니다.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갔더니 E보다 어때요? C가 앞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나 B보다 D가 먼저 와야 되는 거 보니까 B 앞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뒤에 이 A이거나 A이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이 다 찼습니다. 아하, 그러면 꼴찌 누구구나? E가 아니라 A이구나. 그러면 A가 아니라 A가 꼴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길 다시 정리할게요. 전 자리가 좁아서 하나, 둘, 셋, 넷, 5, 6이고요. 마지막 꼴찌로 갈 수 있는 건 A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꼴찌입니다. 계속 볼게요. A가 꼴찌. 다시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그러면 꼴찌가 아니므로 A가 꼴찌고요. 세 번째 조건 A 앞에 E가 와야 되는 거 보니까 아하, E와 A는 바로라는 직전이라는 바로라는 거 보니까 이 순서가 고정입니다. 한 몸입니다. 제가 왜 한 몸이라고 했는지 맨 끝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 볼게요. 다시 네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F와 E입니다. 그런데요, F 바로 다음에 B가 와야 되고 그 다음 E였죠. 그렇기 때문에 E 바로 직전에 B가 오고요. 그 다음에 F가 와야 됩니다. F, B, E, A, F와 B는 역시 또 한 몸입니다. 바로 직전 이런 표현이 있었죠. 바로 직전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C와 D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C와 D에 대한 언급을 보아하니 1번과 2번밖에 없지요. 그런데 C는
이 앞이다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한번 올 수 있고요. 그렇죠.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조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D는요. A, B 앞에여야 되는 거 보니까 A, B 앞에. 그러니까 이 두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다시 정리해서 순서 바로 잡아보면요. C, D 누가 우선인지 주어진 조건을 향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C 다음에 D가 온다면 그 다음 F와 B는 한 몸이고요. 그 다음에 E와 A 이렇게 하나 조건 올 수 있고요. 경우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둘의 순서도 바꿔줄 수 있죠. D와 C 오고요. F, B, E, A의 순서로 하나 올 수 있습니다. D와 C 순서 한번 바꿔줬고요. 그 다음 D는 A와 B 모두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자리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C는요. 이 앞에만 오면 됩니다. F, B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D는 오고요. 그 다음에 F, B는 떨어질 수 없죠. 그 다음에 C가 옵니다. 이 앞에만 오면 되니까요. E, A입니다. 왜요? A는 꼴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E와 A는 한 몸이라 그랬죠. 바로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A는 B의 출근 시각 알 수 있는지 보았더니 그러려면 A가 알 수 있으면 A가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어때요? A는 꼴찌죠.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거짓이고요. B는 C의 출근 시간 알 수 있으려면 B가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어때요? 한 번만 알 수 있고 두 번은 알 수 없네요. C가 먼저 출근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일의 확률입니다.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항상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요. C는 A에서 F의 출근 시간을 알 수 있으려면 C가 1등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세 번 중에 역시 한 번만. 그래서 항상 옳지 않고요. D가 C보다 먼저 출근했다면 D가 C보다 먼저 출근했다면 다시 말하면 1등으로 출근했다면 A에서 F의 출근 시간 알 수 있을까요? 네. 1등이니까 나머지 직원들의 출근 시간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푼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푼 방식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이 푸는 방식이 만약에 더 합리적이라면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간소화한 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걸로 그 다음에 순서가 정확하지 않은 건 그냥 한 뭉태기로 나눈 다음에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5번으로 갈게요. 자, L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갑, 을, 병, 정은요. 4명입니다. 갑을, 병, 정은요. 서로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이래요. 아이고, 한 명만 진실이고요. 3명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이들 가운데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항상 옳은 거 항상 옳지 않은 거 진술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충돌하는 명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 둘은 한 명만 거짓이어야 되는데 둘 다 거짓이면 안 돼.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진술의 내용이 겹치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4명의 진술 중에서 누가 겹치냐? 을과 병입니다. 갑과 병 적어도 한 명은 세미나에 참석해 나와 을 즉 병과 을 중에 한 명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 이 둘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을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갑과 병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것의 거짓 진술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갑과 병 모두 간략하게 쓸게요. 세미나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을과 병 모두 참석합니다. 자, 을과 병이 모두 참석하는데 둘 다 거짓이라면, 왜냐면 한 명만 진실이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 세 명이 거짓이어야 되는데 모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을과 병 모두 참석한다라고 했어요. 병에 대한 진술이 겹치게 되죠. 아하, 이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이고 한 명은 거짓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을과 병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조건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1번 누가? 을이 참일 경우. 을이 참일 경우는요, 나머지 세 명이 다 거짓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누구? 병이 참일 경우. 병이 진실이라고 할게요. 진실일 경우, 을이 진실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을이 진실일 경우 갑의 의견은, 갑의 진술은 거짓이겠죠. 하나하나 정리하면 갑의 진술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볼게요. 갑의 진술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참석하고 라고 했으니까 갑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불참이라고 할게요. 불참 인원은 갑입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은 을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다가 거짓이니까 을은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또 가보죠. 갑이 거짓. 이제 을은 진실입니다. 을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진실, 한 명만 진실이니까 을이 진실일 경우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미나에 참석한다 라고 했는데 갑과 병 중 한 명 참석해야 되는데 갑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참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병이 추가돼야 됩니다. 불참은 그대로 갑이고요. 당연히 참석은 을에 누가? 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을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요. 그 다음 병도 볼게요. 병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가져가 보면요. 이 조건으로 가야 되겠죠. 을과 병 모두 참석해요. 을과 병 모두 참석한다라는 조건 그대로 가져가고요. 불참은 역시 갑입니다. 이제 정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정은요. 을과 병 중 한 명이라도 참석한다면 나도 세미나에 참석한다라는 게 거짓말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정이 거짓이라면 진술 바꿔줘야 되겠죠. 을과 병 중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둘 다 참석했네요. 나도 세미나에 참석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불참 인원이 갑과 정이고요. 참석 인원은 을과 병입니다. 저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 없고 체크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병이 진실일 경우 갑니다. 그러면 역시 갑은 거짓이어야 되죠. 갑 거짓이면 이 진술 그대로 가져옵니다. 불참하는 인원은 누구? 갑이고요. 불참 인원은 갑, 참석 인원은 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제 또 거짓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을이 거짓이려면 이 진술 가져와야 되겠죠. 갑병 모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갑과 불참 인원 갑과 병이 한 명 늘었네요. 그 다음 참석 인원은 을입니다. 한 명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병의 진술이 여기에서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병이 진실이라면 나와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병과 을 둘 중에 한 명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병이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을은 참석해야 되니까 그대로 가네요. 병과 을. 병의 진실 충족됩니다. 정으로 갈게요. 정이 거짓이라면
자, 불참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을과 병 참석했네요. 나도 세미나에 참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참석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갑, 병, 정이고요. 참석하는 인원만 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반드시 참석한다. 즉, 두 경우의 수 중에서 둘 다 참석하는 건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도 을이 참석하고 두 번째 조건에서도 을이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정리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쉽게 갑,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답 2번 찾고요. 저희는 6번 필라테스로 갈게요. 자, 필라테스 센터에서 평일에는요. 바렐, 그 다음에 체어, 그 다음에 리포머. 저 간단하게 쓸게요. 세 가지 수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토요일에는 리포머 수업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일주일간의 운동 스케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센터회원인 L씨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과 같은 운동 스케줄을 할 때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라고 했네요. 바렐 수업은 일주일에 1회만 합니다. 그리고 체어 수업은 일주일에 2회 하고요. 금요일에 하고요. 그 다음에 1회 더 있네요. 그러면 금요일에 체어 고정이라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리포머는요. 일주일에 3번 하는데요. 아까 토요일에만 진행된다라고 했죠. 여기 리포머 고정이고요. 토요일과 2번의 요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땡땡이 더 쉽겠네요. 바렐은 한 번이고요. 그 다음 동일한 수업은 연달아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체어 리포머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개 수업 들을 수 있고요. 하루에 1개 수업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가지고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죠. 월요일에 리포머 수업 선택한다면 여기 리포머 간다면 화요일에는 체어 할 수 있을까요? 리포머 체어 한 다음에 어때요? 여기에 이제 체어 갔으니까요. 체어 2번 갔습니다. 리포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렐 가야 되니까 바렐 가도 되고 리포머 이렇게 가도 되고 리포머 바렐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옆으로는 체어가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죠. 이거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월요일에 만약에 체어 선택한다면 수요일에는 바렐 선택할 수 있나요? 화요일 날 비었고요. 수요일 날 바렐 한다면 바렐 1회 끝났네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요일 날 비었고요. 금, 토, 체어와 리포머입니다. 그러면 체어도 2회 끝났고요. 여기와 여기가 남았는데 어때요? 리포머 2회 들어가도 상관없죠. 앞뒤로 전혀 구속받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바렐 가능합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화요일에 체어 수업 한다면 월요일 아직 비었고요. 화요일에 체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는 바렐 들어갑니다. 바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비었고요. 체어, 리포머 이렇게 됐습니다. 체어 2회 끝났습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리포머 들어가도 되나요? 네, 양옆으로 역시 구속받는 거 없지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화요일에 바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에 바렐 1회 끝났네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리포머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포머 역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체어, 리포머입니다. 그래서 리포머 2회니까 리포머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바렐 끝났죠. 체어 1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자리. 그러면 수요일에는 리포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바렐, 리포머, 체어
두 칸 남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렇죠. 리포머가 온다면 여기에 체어 못 들어가죠. 왜요? 앞뒤로 지금 리포머와 체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목요일 자리엔 리포머와 체어 둘 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앞뒤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바렐 수업을 할 수 없고요. 수요일에는 리포머 수업할 수 없습니다. 4번의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아마 크게 실수만 하지 않고 당황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 잘 풀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게 있다라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가 완벽하게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면 항상 옳은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한 가지의 경우만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만 문제를 푼다면 문제가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정확해지지 않은 것은 경우의 가지수를 2가지를 다 써주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나? 빠뜨린 조건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경우가 더 붙었죠. 그래서 총 3가지 경우 수로 문제를 풀어 나가셨어야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참과 거짓, 즉 진술 자체가 참과 거짓으로 충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을 때는 같은 내용의 명제가 겹치는 것, 즉 둘 다 참일 수가 없어. 한 명만 참이어야 돼. 그랬을 때는 둘 다 참으로 놓고 누가 조건에 어긋나는지, 둘 다 거짓으로 놓고 누가 조건에 어긋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경우의 수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6번의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진 않지만 1, 2, 3, 4번을 통해서 각가지의 경우를 찾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번 보기 가지고 주어진 조건으로 가질 수 있는 고정된 뼈대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1, 2, 3, 4번 중에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낱말에 대한 유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어때요? 시간 단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 단어를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 이 단어를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 써봤지? 우리는 언어 생활을 계속하니까 이거 떠올리신 다음에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겠지만 언어 논리 부분의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나왔다면 이제는요 열린 견말처럼 어때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으로 충족시켜라 라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일 풀면 또 달라지거든요. 풀면서 여러 번 풀면서 시간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